블랙록과 블랙스톤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의 월별 최대 상환치는 5% 확정을 짓고 이렇게 좁혀버렸어요. 돈을 많이 안 찾아갔으면 이런 흐름들이 안 나올 텐데 돈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 그럼 어디서 찾아갈까 하면 펀드에서 찾아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문가라고 크게 다를까요? 그것도 수익이 보통 난 게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났으니 얼마든지 움직여갈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당분간 디폴트 값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도 삼성전자 좋다고 할 때 열심히 사다가 갑자기 뒤돌아섰거든요. 확 돌아섰는데 이미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100만 축하드립니다. 아니, 대표님이야말로 저희와 함께 원년 멤버 아니십니까? 네, 처음부터 했는데 이렇게 100만까지 오게 된 게 참 감회가 새롭고, 한 20만에서 정말 그 숫자가 안 늘더라고요. 네. 고전했던 기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정론 집필, 경제계에서는 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좋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전하려고 하는 방송이 100만이 되어서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표님께서 뭐 워낙 유명해지시고 또 바쁘신데 그래도 친정은 여기 맞죠? 네,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채널도 소중하시고 계속 성장하지만 네.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이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팔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이제는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양쪽에 좀 그 분석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단순 비중 조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혹은 뭐 정말로 한국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데, 분석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보면 역대 최고 많이 들고 있겠죠.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아, 당연히. 네. 아, 시가총액 기준으로. 예,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한 4,500조 정도 시장이니까 그 중에 한 30%라고 해도 1,000조가 넘는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금액적으로 얼마냐 봤더니 4,554억 달러예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70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미국인들만. 미국인들만. 네. 네, 뭐 영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미국인들만. 물론 규모는 제일 크겠죠. 그게 700조예요. 네. 그런데 이 700조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단 제일 미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 해외 국가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아요. 1조 3천억 달러. 많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냐면 놀랍게도 중국일까요? 홍콩일까요?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이 7,500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TSMC 주가 오르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기업으로 TSMC를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위 일본, 2위 대만, 3위는 어딜까요? 3위 한국. 한국인가요? 한국입니다. 와, 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네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 애들이 정말 홍콩하고 중국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조금 차이긴 합니다. 근데 홍콩하고 중국하고 합친 거예요. 네. 그것보다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몇십억 달러.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이 가졌기 때문에 뭐 일부 주식을 가지고 간다, 현금으로 전환해 간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일이긴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SMC의 대만을 생각해 보면 여력이 조금 더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바빠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는 뭐 애널리스트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현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거하고 달라진 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투자할 때 투자의 섹터가 분명히 나눠졌어요. 네. 주식쟁이는 주식쟁이고 채권쟁이는 채권쟁이고 원자재쟁이는 원자재쟁이였어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아무리 봐도 섞였어요. 아무리 봐도 섞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금값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떨어질까요? 금값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 금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고공행진할 때 뭐가 떨어졌나요? 비트코인 떨어졌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특별히 떨어질 이유가 뭐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금은 가격 올라올 때. 네. 제가 보기에는요. 비트보다 훨씬 더 투기적 자산이 금은이었던 거예요. 금과 은 가격 투기적으로 올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투기적인 자산은 뭘까요? 제가 보는 원유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투기적 자산으로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 기계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아무리 봐도 판세가 그건데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학구적이고 아카데믹하게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증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학자들도 나중에는 알 거예요. 거래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금을 대주는 은행들이 알겠죠. 근데 비밀에 붙이겠죠. 입 다물고 있겠죠. 저는 당연히. 약간 심증적으로 범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범인은 ETF 아닐까요? ETF일 수도 있죠. 상당한 영향을 주고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주식, 채권, 부동산 넘나들고 심지어 코인까지 다 ETF로 자금이 형성돼 있으니까 맞네요. 네. 이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빠르게 이동되는 게 아닐까. 충분히 맞는 얘기일 것 뇌피셜입니다. 같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신빙성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자금들이 그쪽으로 넘어갔고 또 투기 자금도 같이 넘어갔고 그러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금융화되고 그다음에 한 버튼 하나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면서부터 예전처럼 있었던 어떤 그 자산별 구분이 아예 싹 무시되고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 뭐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블랙록과 블랙스톤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의 월별 최대 상환치는 5% 확정을 짓고 이렇게 좁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돈을 많이 안 찾아갔으면 이런 흐름들이 안 나올 텐데 돈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보면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 그럼 어디서 찾아갈까 하면 번데서 찾아가는 네. 비싸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버는 데서 급한 돈 빼가는 이익 본 데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보기엔 전문가라고 크게 다를까요? 그것도 수익이 보통 난 게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났으니 얼마든지 움직여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당분간 디폴트 값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내내 팔았어요. 지금 거의 빠짐없이 초반에 이제 작년도 삼성전자 좋다고 할 때 열심히 사다가 갑자기 뒤돌아섰거든요. 확 네. 돌아섰는데 이미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파는 거나 한국 주식을 파는 거나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주식, 채권, 원자재 할 것 없이 돈이 움직이는 가운데 많이 오른 것을 줄이는 것이지 네.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TSMC를 저렇게 샀으면 지금은 하드웨어 사야 되는 때가 맞긴 하죠.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사이클이 워낙 크니까 진폭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중순까지는 사야 되는 사이클인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근데 안 사는 거 봐서는 다른 쪽 돈이 굉장히 급한 것 같다. 급한 돈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사실 채권도 약간 패닉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너무 익숙한데 지금 하루 만에 뵈가지고 맞아요. 지금 일요일 날도 나오셔도 됩니다. 일요일 날도 타코 나올 거야. 트럼프가 더 급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역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코가 나오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항상 금리였어요. 금리가 4.5를 향해 가니까 장중에 4.4를 찍었거든요. 네. 대번에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근데 요번 발언들은 조금 굉장히 설인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냥 막 던진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이란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그래서- 불확실해요. 예. 그리고 해병대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천 명이 넘는 해병대가 일본과 캘리포니아에 출발해서 27일 날 도착이잖아요. 그럼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시간 벌기로 이렇게 괜찮아 이제 된 것 같아 하고 뻥 때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 트럼프 얘기는 정말 믿기가 좀 어렵다. 꽁무니 빼는 거하고 다르고 그냥 덮으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말은 믿지 못하겠고
스카페센트가 얘기하면 진짜다. 스카페센트가 그동안에 보면 정말 급할 때마다 나와서 네. 구원투수 역할을 했거든요. 네. 특별히 채권이 흔들렸을 때. 그러면 스카페센트가 나와야 뭔가 정리가 된 건데 이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성 아닌 것 같다.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진성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또 좀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이 월요일 날 폭락에 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열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는 오늘 오브제 차량 오브제 네. 네. 얘기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겹쳤거든요. 오늘 뉴스가 뭐냐면 그 에너지 이제 절감에 대한 발표를 기후 장관이 했고 차량 오버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동안의 흐름 맥락 봐서는 약간 뜬금없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뉴스 중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유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원래대로 하면 금액이 얼마가 올랐냐면 2,100위안 정도가 올랐다. 네. 2,100위안이면 4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그 위안원이 220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2,100위안 너무 올랐으니 한 1,100위안만 반영시키겠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이제 좀 커버 치겠다 이런 거고 지금 우리도 추경이 한 25조 정도 편성이 되는데 네. 여기서 문제 나는 것들로 덮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일매 앵커님께서 지금 1,000만 배럴 정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23일 날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한 배가 없어. 네. 그다음에 지금 소식이 들리는 건 이제는 두세 척 정도 지나간다. 네. 한꺼번에. 네. 예, 옛날에는 막 지나갔는데 요즘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한 대씩 가다가 이제 두세 척까지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했는데 여기가 하루에 몇 대가 왔다 갔다 했던 데냐면 40에서 60대가 왔다 갔다 하던데요. 네.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1,000만 배럴 차질 상당히 신빙성 있죠. 그러면 갑자기 왜 오브제 하지? 불안해하지 말라고 일반인은 아니에요. 공직자들만 이래요.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에틸렌이라든가 납타의 재고가 급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비닐 봉지하고 네. 종량제 봉투 사재기 하느라고 지금 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인데 그쪽도 가격 오르는 폭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글로벌 물류 체계가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게 움직였구나.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 최근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재고가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이거 빨리 안 끝내면은 생각보다 한 번 더 이게 지금 탁구를 해도 해결 안 될 수도 있겠는 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탁구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탁구를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유가는 많이 내렸어요. 근데 유가는 제가 보니까 뭐랄까 핵심 코어라기보다도 약간 주변 문거 중요하긴 하지만 금리가 안 내렸어요. 네. 금리가 안 내려요. 그죠? 네. 금리가 4.4대 갔다가 다시 4.3인데 금요일 월요일날 폭등했을 때 금리 폭등 그러니까 채권 가격 폭락했을 때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탁구를 했으면 예전 같았으면 채권 가격이 쫙 올라오면서 금리가 쫙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약간 기분 좀 싸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안 보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보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전쟁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네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근원적으로 이제 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다. 그런데 만약 유가가 오르면 1월 날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오르면 사실 이 흐름이 한 10,000포인트도 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유가 오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고점이 상당히 빠지긴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휘둘림에 휘둘렸을 때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무서워서 파신 분들이
저점에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네. 정말 그 훈련받은 사람만 그게 가능하고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네네. 무서움이 해결될 때 사고 싶은데 무서움이 해결되면 주가는 이미 싹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역시나 또 대응을 잘못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뭐 돈이 있으신 분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적립으로 사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반도체를 좋게 보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게 보시는 거죠.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 가격에 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문매 맞았잖아요. 12만 원대부터 물량 줄인다고 얘기했다가 맞아요. 네. 정말 문매 맞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1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줄일 겁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 파운드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재의 이 좋은 실적으로 봐서는 15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산 건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밀어붙여서 20만 원까지 보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1분기 실적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목표치를 정말 피크로 한번 쓸 것 같고 네. 그 내외에서 주가도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장담을 못하는 거는 28년부터는 장담을 못하겠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삼성전자의 트라우마가 너무 세요. 21년도 1월 달의 고점이 주가 고점이었는데 실적 고점은 22년도 1분기와 2분기 사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한 분기 가까이가 주가 고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너무 좋은 건 알겠어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황들에서 조금 놀라운 건 뭐냐면 이익이 이렇게 큰데 수량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를 그만큼 충분히 안 해놨기 안 했죠. 때문에 네, 생산량을 못 늘리고 있는 거죠.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가격 근데 생산량을 그렇다고 해도 가동률을 풀로 가동하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 데이터 나오는 것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HBM 때문에 물량이 많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HBM으로 전환하느라. 네네네. 그러니까 HBM이 사실 그 순도 높은 고기술이고 뭐 창신 메모리가 아무리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팔 수가 없는 제품을 만들 것이고 수율도 안 나올 것이고 현재 HBM을 만든다면 뭐 HBM 해봐야 2 정도 될 것이고 지금 뭐 그거는 뭐 옛날 거에다 쓰던 거고 신형 칩에서는 안 쓸 거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자리 잡아야만 다음 차기가 있고 DDR5 시장에서 창신이 따라온다고 해도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자원 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실제로 DDR5 그냥 그 DDR5 메모리 칩이 마진이 HBM보다 높더라도 HBM 갈 거란 얘기예요. HBM 네. 마진이 낮더라도. 네. 예? 근데 아마 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율이 떨어질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DDR5 자체가 지금 마진율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마진율 비슷하게 나오면 손해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DDR 가지고 만드는데 손실이 있으니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지금은 네, 예상하지 못할 예, 예, 정도로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디램 가격의 그 상승은 HBM 전환으로 인한 생각보다 DDR 물량이 생산 캐파 대비 충분히 안 나오는 네. 그 상황이 상당히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 평택 라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주 추가 라인 15X 하이닉스 라인과 그다음에 저거까지 멀었어요. 용인 클러스터까지는 아주 멀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제가 보니까 좀 상당히 뒤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져 보면 드디어 28년에 물량이 나오는 네.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7년에 이제 우리는 조마조마한 거죠. 물량 나왔을 때 가격이 지켜질 거냐. 근데 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은 비정상적인 가격이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서 PC도 못 만들고 무슨 디지털 디바이스도 못 만들고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보다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도 많이 팔릴 거니까 총 매출과 마진은 늘 수 있죠. 네. 근데 삼성전자에서 최근 발언 나온 건 뭐냐면 28년에 우리가 증설을 했을 때 가격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2년, 24년, 24년의 트라우마가 진짜 깊은 상처를 냈구나. 이 메모리 업체들한테.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평택에 코드 뽑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공장을 아예 코드를 뽑아서 네. 그냥 뭐 웜다운이 아니고 그냥 콜드다운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평택 P5 공장에 공장 새로 증설하던 거 멈췄고요. 그렇죠? 공장 짓는 걸 아예 멈췄고 네. 주변 노동자가 현재는 3만 명이 넘는데 그 당시 2천 명까지 줄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죽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우리 손에 난 거 지금 채우는 느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가동을 지금 정말 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캐파만큼 분명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잘 모르겠다. 그건 우리가 내부 속사정을 못 들어가 봐서 근데 추측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HBM 수율이 떨어지니 그런 쪽으로 좀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28년도에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은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 올해는 좋다고 봅니다. 네. 올해는 좋다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그 물량을 조절하려고 해도 지금 모든 사이클이 28년 증설로 다 맞춰져 있어요. 3개사 모두.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팔고 나가는 흐름은 더 지켜봐야 되고 아무도 모른다. 저점은 아무도 잡을 수 없으니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저점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삼성전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여서 저는 삼성전자를 모아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지금 각도기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는 좀 애매해요. 좀 네. 애매하다. 근데 그러니까 네. 그 수익률 목표치가 짧으신 분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수익률 목표치가 나는 20-30%만 수익이 나도 충분해. 이러신 분들한테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희처럼 100%는 나야 되지. 뭐 이러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예. 물론 목표가 37만 원까지 나오긴 했지만 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워낙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수적인데도 이번에 엄청 깨졌어요. 2월달에 마지막에 산 주식들은 다 깨졌어요. 지금 저도. 예. 그럼에도 어쨌든 그럼에도 저는 보수적인 스탠스 입장에서는 짧은 목표 수익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짧은 목표 수익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접근 가능하다. 그러나 30%. 네네. 근데 저처럼 뭐 적어도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 분이라면 약간 고민됩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 저희가 뵙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진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깨졌다는 얘기요? 네. 깨진 걸 깨졌다고 그래야죠. 그것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니까 시장만 좋아지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 37만 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각도기님 의견은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높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37만 원까지 바라볼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거죠. 지금 PER만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죠. 더 많이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적어도 30-40%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구닥다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당해본 사람들이라 옛날 생각 자꾸 나는 거지. 네. 이 사이클 진폭이 워낙 컸으니까. 근데 아마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공급 물량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절하고 싶은 그 간절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좀 낮춰. 그래서 원활하게 조금 쓸 수 있을 만큼은 가격을 낮추되 그 이상은 안 돼. 아마 이 생각은 하고 있을 건데 이게 반도체가 클린룸 한 개 제대로 설치하고 나면 들어가는 월별 웨이퍼의 양이라는 게 그렇게 조절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엔 10장만 넣고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월별 들어가야 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 구동시키는 이게 단량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량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럼요. 무조건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보통 우리가 이번 신규 라인은 15K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별 15,000장의 웨이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웨이퍼 15,000장 뭐 아니면 또 뭐 30K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칩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장 이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그 노광 장비 네, 맞아요. 12조 원 주문했다 맞아요. 이 얘기 있잖아요. ASML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대략 지금 요즘 가격이 한 3천억 좀 되지 않을까? 대당요? 네. 네. 그런데 그럼 40대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네, 네. 근데 얘네 모르겠어요. 요즘 캐파를 얼마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1년에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하는 좀 저도 이거 듣고 뒤통수가 땅 이거 공시로 나온 거니까 네. 거짓말은 아니고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전부 도매급으로 다 샀나? 신기하네. 더 올랐나? 우리가 알고 있기는 2천억에서 3천억까지 올랐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한 5천억까지 올랐나? 그렇다고 해도 이 돈이면 30대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될지? 27년까지예요. 네.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남아 있긴 해요. 그 기간인데 저는 그거 저희는 좀 의문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이건 아니면은 아예 거의 입도선매식으로 다 우리한테 먼저 줘. 아. 예,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한 것인지 네. 그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네. SK 하이닉스도 실제로 주문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맞죠? 그건 네, 맞는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주문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필수적으로 노광 장비가 필수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수량도 많이 늘었고 주문 받아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미세 공정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필요했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이제 메커니즘에서 하나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에 이렇게 통쾌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비싼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게 그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문을 내주는 사람들은 똑같대요. 예, 발주를 내주는 사람들은 발주를 내주는 사람이 만약에 오더 컷을 냈어. 네. 네. 아우 이번에 좀 안 되겠네 미안해 그만할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냥 계약금은 가져. 이러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래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네. 엔비디아가 오더 컷 했으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너희들 지금 부메랑 맞는 거야. 니들이 오더 컷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때 감수하고 오더 컷을 안 하고 받아줬으면 그때 그렇게 크게 적자 안 냈고 그렇게 고통을 안 당했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증설 흐름으로 갔고 P5도 벌써 이미 돌아가고 있을 거고 결국은 너희들이 뿌린 씨앗 아니냐 빅테크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지 뭐 이런 우스갯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도 얘네들이 오더 컷을 하더라도 안 받아줄 수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이제 저희가 호쾌하게 야 이거 실적 때문에 너무나 싸 막 이러면서 편하게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오늘 아침에 어제 나왔던 테라펩 관련된 거하고 네. 연결되는 재미난 질문 뉴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자 보세요. 네. ASML의 한 군데 회사에다 물론 비싼 장비지만 12조를 주문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테라팩 만들겠다고 했을 때 금액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20억에서 30억 달러예요. 2나노 공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네.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패키지도 하겠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초반에는 뭐 패키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장비 하나 사는데 12조 들어가는데 네. 네.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메모리도 하고 몇백 조 쓰겠다는 거죠. 패키지도 하는데 여기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는 네. 지금 차트가 있는데 네. 네. 초기에 34조 원, 뭐 250억 달러 예고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것보다 200, 훨씬 많이 훨씬 그렇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 20 몇 조 머릿속에 잘못 네. 계산했는데 250억 네, 200에서 300억 달러. 네,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1테라와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전체 앞으로 써야 될 거에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 엔지니어들하고 계속 그 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AI 6칩 만들려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자한테 몇 달에 걸쳐서 얘기 들어보니까 줌 회의 직접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네네. 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런 발언을 했다고? 물론 이제 저 초기 자금일 수는 있으나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아니 삼성전자가 올해 캐펙스가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작년에 투자한 것만 3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만들겠다?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만의 기술자들하고 뭐 한국의 기술자들 막 부른다고 하는데 맞아요. 언제 잘릴지 어떻게 알아? 갈까요? 월급 많이 주겠죠. 월급 많이 주겠는데 갈까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게 그 꼭 아셔야 될 게 그 기술자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네. 놀랍게도 이게 수리 영역이 아니에요. 마지막 공장에서 그 웨이퍼에 설계된 대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들이 거기 예를 들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다양한 각종 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변수값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딱딱 떨어지나?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시기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하면 된장찌개가 맛있어질까? 그래서 여기 설탕을 넣어야 돼, 식초를 넣어야 돼, 된장을 더 넣어야 돼, 뭐를 해야 소금을 넣어야 돼, 간장을 넣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그러다가 몇 번 익숙해지면 이제 계속 그렇게 만들면 이 집은 명품 된장찌개일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반도체 만드는 게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비유가 있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손맛이에요. 기술자들의 그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손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나오면 새로운 시도 안 하고 야 이대로 가. 건드리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을 정말 혁명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즉 테슬라 미국이라는 곳에서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그렇게 높은 생산 효율을 가지고 만들게 했다는 원가 거는 절감 엄청나게 엄청나죠. 근데 정말 혁신적이고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건 미국이란 나라에서 공정 혁신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억나시죠? 4680 배터리 네. 네. 자기네가 만들어서 다 장착할 것처럼 네.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2차 전지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수십 배 어려워요. 수십 배 어려워요. 네. 그럼 그게 어려웠다면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어려웠다면 지금의 중국의 저런 폭발적인 성장? 저는 반도체 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좀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저는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습니다. 약간 허무맹랑해 보였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분명히 그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물리 법칙도 잘 아는 사람이고 거의 천재적인 사람인데 뭐 다른 뒷단에 뭐 다른 얘기가 있나? 요거는 이제 일부러 살짝만 흘려놓고 시작하게 해놓고 뒤에 점점점 붙여나갈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언사였다면 이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지금 반도체 기술자들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주식하고 연계되면 정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그러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거면 정말 실망스럽다. 이건 진짜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미국의 분석 기관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석을 해서 이거는 자연 법칙의 물리적 법칙의 한계상 좀 어렵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정도 수준의 연산을 수행을 하려면 칩에서 발열이 미친 듯이 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냉각 장치를 충분히 안 해주면 녹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니고 보시면 늘씬하게 멋있게 생긴 로봇이었잖아요. 네. 약 70kg 정도. 여기에 심을 수 있는 배터리가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믿기진 않았지만 한 3kW 정도밖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복잡한 연산을 하는 순간
가동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줄어들다. 네,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안 된다. 그건 수많은 연산인데 대표적으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파에 앉는 문제. 인간은 대충 보고 소파에 그냥 앉죠. 우리가 의자 보면 아, 요거 약간 딱딱하겠네. 요거 약간 물렁하겠네. 바로 감 잡고 바로 엉덩이 붙이잖아요. 이게 인간은 너무 쉽게 하지만 이걸 컴퓨터 연산으로 하려면 어마무시한 계산이 들어간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인간처럼 똑같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해낼 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엄청나게 그 대폭적으로 성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모델 S 라인과 모델 X 라인 들 팔리긴 하지만 팔리는 자동차 라인을 지금 죽이고 거기다 휴머노이드 넣겠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애매하면 어쩌지? 근데 XAI는 저기하고 합병시켰잖아요. 스페이스X하고. 네. 스페이스X는 일단 멋있는 걸 하나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버블해도 사람들이 지불할 그 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걸 해줬잖아. 전기차도 생전 처음 보는 걸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기술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프리미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XAI는 돈이 한정없이 들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XAI하고 붙인 거, 저기 스페이스X하고 붙인 걸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떠냐? 지금 중국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이 치고 나오면서 매출 정체고 미국에서 그 보조금이 딱 끊기면서 성장이 정체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봇으로 뚫으려고 하는데 로봇의 실체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애매해질 거. 아까 그 물리적 한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물론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뚫리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줄 건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병목이 어디서 났죠? 칩에서 났어요. 네. 네. 반도체가 부족하죠. 그리고 마진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든다고 하면 스페이스 X도 했지, 전기차도 했지, 해놓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XAI도 순식간에 많이 따라오고 있지. 이런 사람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는 상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한국의 반도체를 공부해 본 입장에서는 아닌 그 정도로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오히려 반도체 수급은 장기적으로 좀 타이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타이트할 그리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리고 있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한국 반도체는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당연히 맞는데 네. 당연히 맞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왜 갔을까? 근데 무리스럽거든요. 왜 갖고 왔을까 하면 이거 주식하고 연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그게 이제 저의 이제 테라팹에 대한 개인적인 저 전문가 아닙니다. 네, 그 동네 전문가 아니니까 나중에 아주 진짜 반도체 찐 전문가 한번 모셔가지고 근데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분들 모셔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 정도 얘기하는 거는 칩이 정말로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장면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공부가 돼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조금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급했으면 용인 클러스터를 일찌감치 아주 급하게 빠르게 했어야죠. 근데 용수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력 문제 갖고 계속 얘기했어요. 급하면 일단 내가 저기 가스 발전소 하나 지을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거 했어야 되거든. 근데 용인 클러스터 짓는데도 빠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게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저쪽에서는 저렇게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이쪽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 느긋한 느낌? 요즘은 이제 불 붙여서 굉장히 빠르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같이 고민하자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100만 돌파 기념으로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음모론 특집을 한번 해보면 이 상상하시는 내용이 저도 머릿속에서 무슨 느낌인지가 좀 좀 찜찜한 이런 게 있네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주제는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특집을 하면 또 시청자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까. 저는
되게 주의 깊게 들어볼 만한 대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뭐 100만인데 제가 송구스럽게 좀 학술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도 100만에 이렇게 처음 나오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